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들어온 사연도 한번 바로 읽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사연의 제목은 부자 되려고 시작했는데 이걸 어쩌죠?입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닉네임은 부자 꿈나무입니다. 올해 들어 돈 욕심이 크게 들면서 나도 부자 좀 돼봐야겠다 싶어서 저는 주식시장부터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자, 근데 막상 시작하려니 어디부터 투자를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다들 안전한 종목부터 시작해 라고 조언해 주길래 무조건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때 떠오른 건 바로 저도 삼성전자였는데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길래 이거다, 이것보다 더 내려가진 않겠다 싶어서 저는 6만 1,000원에 들어갔고요. 50%로 매수를 했죠. 아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만큼 든든한 회사는 정말 없잖아요. 반도체 1위, 글로벌 기업, 게다가 배당금까지 주니까 이보다 안전한 선택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안전빵이야 라고 외쳤죠. 근데 주식을 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주가 더 내려가는 겁니다. 저 처음에 진짜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다들 삼성전자는 절대 안 망해 라고 했는데 제 계좌가 막 파란불만 켜져 있는 거죠. 자,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건 장기전이잖아요. 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에서 탑이고 또 미래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저는 믿고 기다립니다. 이 삼성전자가 훨훨 날아오를 거라고 상상하면서요. 선생님 정말 궁금한데요. 저 되게 저가 매수했던 거 아닐까요? 이 K반도체 전망과 삼성전자 어떻게 될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또 사연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또 52주 신저가 다시 한번 썼는데요. 올 여름에 비해서 3개월 동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삼성전자. 다들 이제 이거 어떡하나, 내가 지금 다시 빼야 되나, 아니면은 지금을 또 기회로 삼아야 되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쌤의 시선도 궁금합니다. 우선 반도체 시장부터 오늘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K반도체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K반도체 시장은 좀 요즘 시장은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뭘로 나눠졌냐라고 본다면 HBM과 HBM이 아닌 종목으로 나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흐름이 그 이유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흐름이 좋습니다.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못 갈까? 라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아직도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컬테스트나 이런 부분이 아직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불안감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SK하이닉스가 그거를 다 이기고 가냐라고 본다면 또 그런 흐름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삼성전자를 뭐 집중적으로 더 얘기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는 TSMC의 이제 2등인 부분, 그리고 핸드폰 관련해가지고는 아이폰보다도 늦춰지고 있고 중국에서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고, 디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강자였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이제는 삼성전자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는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 또한 6만 원 정도면은 워낙 저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깨고 나서 더욱더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많이 꼬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큽니다.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이제는 뭐 거의 뭐 며칠째 계속적으로 팔면서 요즘에 뉴스 나오는 거는 외국인들이 막 12조까지도 팔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판 거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6만 원 밑에서 이제 5만 5천 원 부분에서도 이제 모아가는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워낙 주식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빨리빨리 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들어가시는 게 좋고, 나는 그래도 약간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안정적인 거 보고 싶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컬테스트를 통과를 한다면 4분기 실적부터는 좀 더 개선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내년부터는 좀 달라지는 모습세가 나올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괜찮지만, 저는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는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HBM 그리고 HBM 아닌 반도체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HBM 관련해가지고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게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두 종목도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미반도체도 좀 약한 모습세가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적인 측면이 좀 약하다. 차라리 우리가 요즘 시장에서 아까는 대형주가 좀 못 가고 소형주가 약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가 더 많이 빠졌으니까 대형주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산 관련해가지고는 방산이 너무 비싸니까 대형주들이 중소형주로 들어갔다라고 본다면 대형주 관점에서 측면에서 본다면 반도체는 대형주가 더 많이 빠졌으니까 그쪽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보다 안전하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심리가 더 크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은 조금 더 안 좋다. 차트를 보고 좀 가격대도 말씀해 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6만 원 밑에서는 모아가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부분이 지금 빠진 가파르기가 진짜 불과 7월 달에는 8만 8천 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10월 거의 말 정도 됐을 때 이제는 6만 원도 깨고 5만 원대에 있는데 단기간에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수도 많이 지금도 정신 못 차리면서 어떻게 하방이 어딜까 이런 궁금 되게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힘든 시기이지만 지금 좀 사도 괜찮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거를 체크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좀 안정적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주일 정도, 한 못해도 외국인들이 한 5일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조금 더 시간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파르게 뭐 V자 반등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이런 거를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려고 한다면 퀄 테스트 통과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SK하이닉스의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에서 이제는 뭐 TSMC 다음으로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수주를 좀 주면 그때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있는 모습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암울하니까 차라리 믿고 갈 수 있는 구멍이 하나 정도는 있을 때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드리는 게 먼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적어도 가격적인 걸로만 보지 말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고 높게 사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적인 거의 한 달 내내 팔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기관들이 그 물량을 다 받냐? 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거의 개인들만 사고 있는 부분인데 개인들이 매수세가 조금 멈춰지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더욱더 올라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ETF가 출시가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쪽으로 매수세나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어떻게 보던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반도체 산업, AI 산업은 계속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좀 더 빨리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액션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다른 뭐 미래 비전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5세대가 안 되니까 6세대까지도 그 다음에 건너뛰고 우리는 납품을 하겠다라는 의지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기대감이 생기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 엔비디아 콜 테스트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뚜렷한 상승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빠르게 단기적으로 반등할 것을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파운드리는 TSMC에서 그리고 핸드폰은 아이폰한테 밀리고 있는 추세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금 성장하는 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담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본다 하면은 삼성전자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지금 6만 원 깨고 지금 57,700원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55,000원에서 모아가는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들어가기 전에 외국인의 수급이 관건입니다. 이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느냐 요거를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 주신 부자 꿈나무님은 61,000원에 50%나 들어가셨잖아요. 요 분은 우선은 좀 버티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될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손절이라는 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손절을 하시고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신다면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로 놔두고 나서 다른 종목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관점이나 단기적인 트레이닝 이런 부분 하는 게 좋지, 삼성전자를 들어갔는데 내가 삼성전자에 손절을 했다. 만약에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주식을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게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다 3년 이상 사야 된다. 뭐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한국 주식에서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 좋은 회사를, 이 회사를 굳이 내가 수급적인 꼬임으로 인해서 팔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안 된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주식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장기적인 종목 그리고 우량한 종목 삼성전자 끝까지 들고 가신다면 배당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손절보다는 계속적, 여기서 이제 더 사시면 안 되죠. 비중도 50% 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죠. 삼성전자 손절할 종목은 아니죠. 지금 6만 1,000원이 그렇게 높은 고점에서 들어가신 건 아니라서 이 다른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함께 트레이딩하면서 이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하는지 진행 여부 체크하면서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궁금하셨던 분들 우리 정호쌤 이야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